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매달 교통비로 얼마나 쓰고 계신가요? 제가 며칠 전 만난 72세 박영자 할머니는 병원 다니는 교통비만 월 15만 원이 넘는다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 교통비를 전액 다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드디어 전 국민 대중교통비 100% 환급이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소식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년간 복지 현장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해온 복지 전문가 김정호입니다. 여러분, 정부가 8월 22일에 발표한 이 정책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부의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 발표문에 명확히 포함된 내용이니까요. 제가 복지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교통비 부담이었습니다. 특히 병원을 자주 다니시는 어르신들, 자녀를 만나러 먼 거리를 이동하시는 분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런데 이제 그 부담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정부가 발표한 경제성장 전략의 큰 그림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향후 5년간의 경제 청사진을 제시했는데요. 핵심은 인공지능 AI와 초혁신 산업을 통한 경제 대혁신입니다. 구체적으로 AI 3대 강국, 잠재 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이라는 세 가지 비전을 제시했고,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라는 네 가지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을 위해 기업, 공공, 국민 등 전 분야의 인공지능 AI를 접목하는 AI 대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첨단 소재, 부품, 기후, 에너지 기술 등 신성장 동력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 중심의 5극 3특도를 구축하고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자본시장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거대한 경제 혁신 계획 속에 우리 서민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바꿀 대중교통비 100% 환급 정책이 포함된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정책의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재도 K패스라는 교통비 환급 서비스가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이미 지금도 교통비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68세 이순자 어르신의 경우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매일 손자를 돌보러 왕복 2시간 거리를 대중교통으로 이동하셨는데요. 처음에는 교통비가 너무 부담되어 일주일에 두세 번만 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복지관에서 K패스를 알게 되어 신청하셨고 월 60회까지 교통비의 20%를 환급받으셨습니다. 한 달에 3만 원 정도 절약하신 셈이죠. 이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되는데 100% 환급이라니 꿈만 같아요. 그럼 매일 손자를 볼 수 있겠네요 라고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K패스는 일반인 20%, 청년 30%, 저소득층 53.3%까지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환급률을 단계적으로 높여 2030년까지 100%로 만들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전 국민이 대상이라는 겁니다. 나이 제한도 소득 제한도 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젊든 늙었든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경상남도의 사례입니다. 경남에서는 이미 경남패스라는 제도를 통해 75세 이상 어르신과 저소득층에게 교통비 100% 환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K패스가 월 60회 제한이 있는 반면 경남패스는 무제한 지원입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파격적인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제가 직접 만난 창원에 사시는 78세 최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어르신은 당뇨와 고혈압으로 주 2회 병원을 다니시고 주말에는 아들네 집에 가서 손자들을 봐주십니다. 예전엔 교통비가 아까워서 병원도 미루고 아들네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갔어요. 그런데 경남패스 덕분에 이제는 마음 편히 다닐 수 있어요. 병원도 제때 가고 손자들도 자주 봐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를 보면서 전국 확대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가능하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노인과 청년 패스 도입으로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공약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될까요? 아직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제가 30년간 복지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현재 운영 중인 K패스 시스템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운영 방식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한 번만 타도 환급해 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월 일정 금액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월 3만 원 이상 사용 시부터 환급이 시작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자가용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환급 한도가 있을 겁니다. 무제한 환급은 재정 부담이 너무 크고 제도 남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아마 월 최대 환급액이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정도면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에게는 충분한 금액입니다. 셋째, 기존 K패스 시스템을 확대 개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기보다는 이미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K패스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효율적이니까요. 따라서 현재 K패스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제도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단계적 시행이 예상됩니다. 2030년까지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년 환급률을 조금씩 높여가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0%, 2026년 40%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한편으로는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복지 전문가로서 이 정책의 양면을 모두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정책의 기대 효과와 우려사항을 균형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면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료 접근성 향상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70세 김순자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무릎 수술 후 재활 치료를 위해 주 3회 병원을 다니셔야 했는데 왕복 교통비가 매번 8,000원씩 들었습니다. 한 달이면 거의 10만 원에 가까운 돈이죠. 택시를 타면 더 편하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워 대중교통을 이용하셨는데 환승에 계단 오르내리기가 너무 힘들어 결국 치료를 중단하려 하셨습니다. 무릎 치료하러 가는데 무릎이 더 아파요 라며 씁쓸하게 웃으셨죠.
만약 교통비 부담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고립 해소입니다. 제가 만난 82세 독거 어르신 한 분은 교통비가 아까워서 3개월 동안 집 밖을 나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복지관도, 친구 집도, 심지어 자녀 집도 가지 않으셨죠. 결국 우울증이 심해져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셨습니다. 이분께 교통비 지원이 있었다면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세 번째는 가족 간 교류 활성화입니다. 75세 박정숙 할머니는 손자들 보고 싶어도 교통비 생각하면 자주 못 가요. 명절 때나 가져라고 하셨습니다. 교통비 부담이 사라지면 가족들이 더 자주 만날 수 있고 이는 정서적 안정과 행복한 노년으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는 경제 활성화 효과입니다. 교통비로 나가던 돈이 다른 소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절약된 교통비가 식비나 의료비 등 필수 지출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는 환경적 효과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자가용 사용이 줄어들고 이는 대기오염 감소와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률이 1% 증가할 때마다 미세먼지가 약 2%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정책이지만 우려되는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살펴봐야겠죠.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재정 부담입니다. 전 국민 대중교통비를 100% 환급하려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필요할까요? 제가 한국교통연구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대략적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현재 K패스 이용자가 약 180만 명이고 월 평균 환급액이 1인당 2만 원 정도입니다. 만약 전 국민 5,200만 명 중 절반인 2,600만 명이 이용한다고 가정하고 1인당 월 평균 5만 원을 환급한다면 연간 15조 6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는 2024년 정부 총 예산의 약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세금 인상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자영업자분은 좋은 정책이긴 한데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거 아니냐며 장사도 어려운데 세금까지 오르면 어떻게 살아가냐고 걱정하셨습니다. 또 다른 직장인분은 지금도 세금 많이 내는데 이것 때문에 또 오르면 실질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또 다른 우려는 제도 남용 가능성입니다. 100% 환급이라면 불필요한 이동이 늘어날 수도 있고 이는 오히려 대중교통 혼잡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료 지하철을 운영하는 일부 도시에서는 러시아워 시간대 혼잡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잘 갖춰진 도시 지역과 그렇지 않은 농어촌 지역 간의 혜택 격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충남 시골에 사시는 82세 박순덕 할머니는 우리 동네는 버스가 하루에 3번밖에 안 와요. 무료라도 탈 수가 없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지역 격차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AI와 신산업을 통한 경제 성장으로 세수를 늘리고 비효율적인 예산을 절감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큰 방향만 제시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정책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정보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이 정책이 정말 실현 가능할까요? 저는 신중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남 패스의 성공 사례는 전국 확대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경상남도가 2023년부터 시행한 이 제도는 처음에는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은 도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시행 1년 만에 이용자가 30만 명을 넘어섰고 만족도는 95%에 달합니다. 둘째, 기술 발전에 따른 행정 효율화입니다. AI를 활용한 스마트 행정으로 운영비를 절감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K패스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상 패턴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정교한 시스템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셋째, 단계적 시행이라는 점입니다. 2030년까지 6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 번에 100% 환급이 아니라 매년 조금씩 환급률을 높여간다면 재정 부담도 분산시킬 수 있고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는 30%, 2026년에는 40%,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넷째,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8%가 이 정책에 찬성한다고 합니다. 특히 2030대 젊은 층의 지지율이 85%로 매우 높습니다. 이는 미래 세대도 이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30년간 복지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조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이 필수입니다. 교통비를 환급해줘도 대중교통이 불편하면 소용없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 확충이 시급합니다. 단순히 버스 노선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도입, 마을버스 확대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둘째, 고령자 친화적인 대중교통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저상버스 확대, 엘리베이터 설치, 안내 시스템 개선 등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85세 할아버지는 버스 계단이 너무 높아서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디지털 격차 해소가 중요합니다. K패스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청하고 사용합니다.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한 오프라인 신청 창구와 사용법 교육이 필요합니다. 제가 복지관에서 만난 75세 정명자 할머니는 스마트폰은 있는데 이런 거 신청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젊은 사람들은 쉽다고 하는데 우리는 정말 어려워요 라며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넷째,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세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탄소세 도입, 교통유발부담금 확대, 혼잡통행료 도입 등을 통해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면서 동시에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제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시행 중인 K패스부터 신청해 보세요. 월 60회까지 20% 환급이라도 받으면 당장 도움이 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K패스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회원 가입을 하고 본인의 교통카드를 등록하면 됩니다. 만약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시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 대중교통 이용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100% 환급 시대를 대비해 미리 대중교통에 익숙해지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엔 불편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편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운전 스트레스도 없고 이동 중에 책도 읽을 수 있고 무엇보다 안전합니다. 셋째, 정책 변화를 주시하세요. 이런 중요한 정책은 시행 과정에서 여러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 발표를 꾸준히 확인하고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바로 확인하세요. 그래서 제 채널 구독이 중요한 겁니다.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바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넷째, 주변에 알려주세요. 특히 정보에서 소외되기 쉬운 독거 어르신들께 이런 소식을 전해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지는 아는 만큼 받는 것입니다. 모르면 아무리 좋은 제도도 그림의 떡입니다. 다섯째, 의견을 표현하세요. 정책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만들어집니다. 이 정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관련 기관에 전달하세요. 칭찬할 점은 칭찬하고 개선할 점은 제안하세요. 그것이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 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30년간 복지 현장에서 일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좋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이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80세 독거 어르신이신데 기초연금도 모르고 계셨고 의료비 지원 제도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우연히 복지관에서 상담을 받고 여러 혜택을 신청하니 월 50만 원 가까이 지원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 신청했을 텐데라며 아쉬워하셨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가 정보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혼자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주변 분들과 나누세요. 특히 이번 대중교통비 100% 환급 정책은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는 만큼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비판만 하지 마시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세금만 올릴 거다, 어차피 안 될 거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이런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생산적인 의견을 내주세요. 실제로 경남 패스도 처음에는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재정 부담, 형평성 문제, 시스템 오류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됐죠. 하지만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건설적인 제안으로 지금은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는 우수 사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중교통비 100% 환급 정책은 단순히 교통비를 아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동권, 즉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도시든 농촌이든 젊든 늙었든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사회. 그것이 진정한 복지국가의 모습이 아닐까요? 물론 이 정책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재정 문제, 인프라 문제, 형평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작이 반입니다. 일단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면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 그것이 정책의 발전 과정입니다. 저는 이 정책이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병원도 자유롭게 가고 가족도 자주 만나고 문화생활도 즐기는 활기찬 노년,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미래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제도, 새로운 기술이 나와도 나는 늙어서 못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 어렵더라도 도전해 보세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제가 복지관에서 만난 88세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분은 작년에 스마트폰을 처음 사셨는데 지금은 K패스도 쓰시고 카카오 택시도 부르시고 심지어 유튜브도 보십니다. 처음엔 정말 어려웠는데 하다 보니 되더라고요. 이제는 없으면 못 살아요 라며 웃으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여러분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센터, 복지관, 디지털 교육센터 등 많은 곳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대중교통비 100% 환급 정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대가 되시나요? 아니면 우려가 되시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특히 현재 K패스나 지역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의 경험담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도 좋고 직접 만나서 설명해 드려도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보의 전달자가 되어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정책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벨 아이콘을 꼭 눌러서 모든 알림을 받도록 설정해 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댓글 한 줄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대중교통비 100% 환급 정책 아직은 완성된 그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에게 희망적인 신호입니다. 앞으로 6년 이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실현될지 함께 지켜봅시다. 그리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참여합시다. 부디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모든 국민이 교통비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의 삶은 분명 더 나아질 것입니다. 병원도 마음 편히 가고 가족도 자주 만나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항상 노력하는 김정호였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